제5시대 서기 1339년 9월 9일 팅겐시에서 세계의 종말이 시작되었어. 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여자로부터 파괴적인 괴물이 튀어나온 것 같았지. 그 괴물을 없애려고 싸우려는 누군가가 있었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괴물은 그 사람을 죽이고 땅에 쓰러뜨렸지. 그리고 괴물이 폭발하면서 세계의 종말이 일어났어.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공중에서 나타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괴물과 싸우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에 다시 환생한 것 같았어. 그리고 1349년 6월 28일 과거로 되돌아갔지.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던 상처가 갑자기 치유되기 시작했어. 유령이 그를 불렀고 그가 클라인이라는 이름임을 알게 됐지. 클라인은 자신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걸 이해했어. 장면이 바뀌어 두 명이 살해된 집으로 넘어가고 수사관들이 조사를 위해 도착했어. 수사관들은 이 두 사람이 리시와 나야라고 말했어. 자살이거나 흑마법 의식에 희생된 것 같다고 했지. 이 때문에 악한 힘이 깨어났고 이 두 사람은 클라인과 관련이 있었어. 클라인이 옷을 입고 진짜 클라인의 일기를 읽는 장면이 나와 거기엔 주문과 마법 전문가인 클라인에 대한 정보와 클라인에게 내 시대에서 오는 노트북을 가져온 리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 그들은 노트북 속 암호 일부를 해독했고 클라인은 그 안에 적힌 기묘한 일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며 읽기 시작했지. 그런데 6월 27일자 기록이 없다는 점이 그의 관심을 끌었어. 그러다 노트북에 언젠가 세상은 끝나고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메모가 나타나 클라인을 충격에 빠뜨렸어. 그런데 갑자기 클라인은 여동생 목소리를 듣고 모든 걸 멈춰. 그녀가 깨어났고 충격받지 않게 숨기려 했지만 책상 위에 총은 그대로 보였어. 클라인은 그걸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지만 여동생 멜리사는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클라인이 숨기려던 총소리를 들었지. 소리의 출처를 묻자 클라인은 시계가 멈췄다고 둘러댔어. 여동생은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시계를 고쳐서 건네준 뒤 떠나. 그를 멍하게 만들었지. 이후 클라인은 머리 상처가 완전히 나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아마도 환생하면서 치유 능력을 얻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 클라인의 기억이 아직 흐릿해서 그가 자살인지 살인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고 노트북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 확신했어. 그리고 항상 운이 나쁘고 대부분 실패했었기에 잠들기 전에 행운 부적을 썼던 걸 떠올렸지. 그런데 여동생이 아침을 가져오면서 그 생각을 끊었고 자야 하면 침대에서 쉬라고 했어. 피곤한 걸 알아챈 그녀 때문에 클라인은 혼란스러웠지. 그녀는 신선한 빵을 사오라고 하고 아침을 오래 두지 말라며 더위 때문에 상할 거라고 했어. 그리고 오늘은 고기도 가져다 줄 건데 밖에서 조금 늦을 거라고 말했지. 이 고기는 클라인이 그동안 열심히 일자리를 찾은 보상이었어. 클라인은 여동생 말에 감동해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는 학교로 떠났어. 클라인은 여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을 못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집을 떠나기로 했거든. 그래도 일이 잘 되길 바랐지. 그리고 그녀가 부탁한 빵을 사러 갔어. 가게 주인은 클라인을 반기며 졸업을 축하하고 특별한 사람이라 곧 좋은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말했어. 클라인은 가게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 클라인은 빵을 받고 사장님께 크게 감사 인사를 한 뒤에 나와서 도시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 이전 삶과 비교해 평행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에 감탄했지. 걷다가 카드 게임하는 소리에 끌렸고 자신이 하던 게임과 비슷한 게 있다는 걸 보고 놀랐어. 다시 길을 걷다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지금 있는 곳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지. 그러던 중 동전을 떨어뜨렸고 주우려다 누군가 다가오는 걸 느껴 총을 준비했는데 서커스에 초대하는 광대였어. 클라인은 초대를 받아들여 떠났지만 누군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발걸음을 재촉해 피하려 했어. 그러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숨으며 상황을 살폈는데 그곳이 점쟁이 텐트였고 그녀가 미래를 알려준다며 앉으라고 했지. 그러다 클라인을 지켜보던 첫 번째 인물이 다가왔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보자마자 재빨리 자리를 떠 클라인에게서 멀어졌어.
그 사이 점쟁이는 클라인에게 미래를 알기 위해 꼭 앉으라고 설득하며 자신에게 첫 손님이라 무료라고 했지. 클라인은 정말 앉아서 카드 해석도 무료냐고 물었어. 점쟁이는 당황하며 무료라고 했지만 클라인은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카드 섞기를 시작하자 점쟁이는 그가 뭘 알고 싶은지 물었어. 그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지. 점쟁이는 세 장의 카드를 뽑아 클라인 앞에 놓으며 첫 카드는 과거, 두 번째는 현재, 세 번째는 미래를 뜻한다고 설명했어. 어느 카드부터 열어볼지 물었고 첫 번째 카드는 바보였어. 카드 순서의 시작이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 그때 진짜 점쟁이가 나타났고 지금 있던 점쟁이가 사기꾼임이 드러났어. 클라인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 장소로 들어오려 했지만 클라인이 눈치채고 재빨리 떠났지. 이후 클라인은 집으로 돌아가 공연 준비를 시작했어. 그리고 이게 두 번째야. 마침내 장면이 바뀌어 폴 가문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는 이상한 여자가 나와 또 한 명의 이상한 사람이 병을 들고 주문을 외우는데 뭔가 충격적인 걸 느끼는 듯했어. 그리고 주문을 외우던 소녀가 클라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으며 그 이상한 남자도 따라왔어. 빨간 점들은 소녀, 파란 점들은 남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 같았어. 소녀는 클라인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클라인은 충격받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지. 심지어 자신이 주문으로 그 남자와 소녀를 소환한 게 아닌가 생각했어. 소녀가 클라인에게 이 세계의 주인이냐고 묻자 클라인은 그 말을 곱씹었어. 그러자 진짜 세계가 그들 주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클라인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말한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깨닫고 회색 안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지. 클라인은 자신이 진짜 이 세계의 주인인 것 같다 하고 생각했어. 한편 남자가 그에게 당신은 누구시고 여긴 어디죠? 라고 물었어. 클라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어. 정말 클라인인지 아니면 춘린 그루이인지 말야. 그러고는 통치자의 의자에 앉았고 세계는 완성되어 가기 시작했어. 클라인은 남자와 소녀에게 나를 바보라고 부르라고 했지. 남자는 바보씨, 당신은 누구며 지금 뭘 하려는 건가요? 이건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라고 말했어. 소녀는 원하던 걸 다 했나요?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라고 물었지. 그는 물론이지 라고 답했어. 지금 원한다면 내가 집에 보내줄게. 한편 클라인은 남자와 여자의 성격이 잘 안 보여서 생각했어. 소녀는 순진한 10대 같고 남자는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 같다고 말했지. 소녀는 행복해하며 이런 몸을 늘 꿈꿔왔다고 말하고 어떻게 배운더가 될 수 있는지 물었어. 배운더의 의미를 알려줄게. 배운더는 22가지 초능력 중 다양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 특정 포션을 마시고 나중에 발견할 배운더 나무를 타고 9단계로 이루어진 배운더 사다리를 오르지. 숫자가 낮을수록 강해지는 구조로 9단계가 최하위, 1단계가 최고 레벨이야. 다시 클라인으로 돌아가. 그는 비언더라는 단어를 이해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 그래서 바보는 머리를 굴려 소녀에게 다른 사람이 이 질문에 답해줄 거야 라고 했지. 다른 사람은 바보가 자신이 답을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면서 소녀에게 너는 로웬시 출신이고 비욘더가 되고 싶으면 먼저 에버나잇 교회나 다른 교회에 가입해야 해 라고 말했어. 능력이 없어서 절대 비욘더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욘더는 정말 존재하고 어둠의 위험과 싸운다고. 그 소녀는 자유를 잃지 않고 비욘더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교회에 들어가면 그 자유를 잃게 된다고 했지. 그래서 그는 왕족이나 귀족 가문에 들어가 보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도 그럴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 남자는 사실 방법이 있다고 했고 자신에게 9단계 비욘더 능력 포션 2개가 있다고 했어. 하나는 세일러 포션, 다른 하나는 스펙테이터라고 각각의 장점을 그녀에게 설명해 줬지. 한편 바보는 자신이 사람들을 소환하는 능력과 회색 안개를 사용하는 게 이미 비욘더란 의미인지 생각 중이었어. 그 사이 소녀는 바보에게 자신이 남자와 거래를 했고 그 증인이 되어주길 원한다고 했지만 다른 만남을 받아도 되냐고 물었어. 바보는 이해를 못해서 충격받았지. 그러자 남자가 그에게 말했어. 선생님,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고 저희를 선택해줘서 감사하니 바쁘셔서 못하시는 자비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바보는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비밀이 많이 드러날 거라 생각했지만 이 신비한 세계를 다루는 게 집에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만남에 동의하고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정기 약속을 정했지. 소녀는 기뻐하며 자신과 남자도 진짜 이름을 못 쓰니 가명을 쓰자고 제안했어. 마스터가 타로 카드 이름을 쓰니까 자신도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은 저스티스고 남자는 행맨이라 불렀어. 한편 현실 세계에서 클라인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 집중력을 잃게 했고 신비한 세계가 붕괴되기 시작했지만 그가 상황을 통제하며 다시 장악했어. 그리고 이제 만남이 끝난다고 했지. 그리고 각자 현실 세계로 돌아갔어. 클라인이 깨어났을 때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 그는 총을 숨기고 문을 열었는데 두드리는 사람이 형사 계급이라 놀랐고 문을 열었을 때 그 형사가 도시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어서 더 놀랐어. 클라인이 그에게 말했지. 당신이 날 쫓던 사람이었군요. 그러자 형사는 웃으며 말했어. 내가 보호해주고 있었다고 치자고. 두 형사가 클라인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도 능력이 있어 정상 이상의 존재인 것 같았어. 이건 지켜보면서 밝혀보자고. 중요한 건 클라인이 나야와 웰치가 자살했다는 소식에 충격받았다는 거야. 그는 믿을 수가 없었지. 형사는 처음 봤을 때 현장이 자살로 보인다고 했어. 그리고 형사는 클라인에게 이상한 걸 본 적 있냐고 물었지. 한편 다른 형사는 클라인의 노트를 읽다가 모두 죽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보고 충격받은 클라인에게 물었어. 클라인은 침대에 앉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 형사가 그에게 말했어. 내가 말해줄게. 27일에 맥고번 씨 집에 방문한 증거가 있어. 클라인은 그에게 말했지. 믿지 않겠지만 일기 외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형사는 중요한 건 맥고번 씨가 총을 잃어버렸고 분명 여기서 찾을 거라고 했어. 클라인은 총이 있는 곳을 보여주며 어제 깨어보니 총이 옆에 있었다고 했지. 그리고 자신은 의식이 없었고 자살 시도 자세였다고 했어.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기억을 잃어왔다고 말했지. 형사는 클라인 말이 그들이 내린 결론과 맞다고 했어. 하지만 클라인이 정직하다고 확신해도 확실히 알기 위해 그들의 방식대로 해야 했지. 그래서 그들은 클라인을 영내에게 보내 기억을 탐색하고 그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거야. 그러자 다른 형사는 이런 사건과 범죄에서는 당사자들이 보통 죽어있기에 클라인이 살아있고 건강해서 기쁘다고 했지. 그 후 형사들은 떠났고 다른 세계에서 온 걸 들킬까 두려워하는 클라인을 데려갔어. 하지만 빵집에서 빵 도둑질하고 도망치는 아이와 그 뒤를 쫓는 빵집 주인 때문에 그의 생각은 끊겼지. 형사는 소년을 잡았지만 소년은 도망치려다 형사의 마차말 위에 나무를 떨어뜨려 주변 분위기가 긴장됐어. 그 틈을 타서 클라인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해 지친 채로 걷기 시작했지. 그때 물이 그를 향해 떨어지려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멈췄어. 클라인은 이 지역에 보통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있다는 걸 깨닫고 도망치려 했고 마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바로 출발하라고 요청했어. 형사들한테서 멀리 떨어졌다고 확신하고 마차 운전석에 멈추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더니 그 운전사가 형사 중 한 명이었어. 갑자기 클라인은 잠에서 깨어 꿈인 줄 알았지만 형사가 다시 나타나 자신을 나이트워크던 스미스라고 소개했어. 클라인은 이 사람이 꿈을 조종할 수 있다는 능력에 충격받았지. 더는 밤이 되면 자신들이 매우 강력해진다고 말했어. 클라인은 왜 더니 복수형으로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갑자기 주변 세계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다 한 소녀가 클라인 뒤에서 나타나 그를 목 조르고 긴장 풀라고 부드럽게 대해주겠다고 했어. 그 후 클라인은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낯선 곳에 있었어.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봤지만 그 소녀가 방해했어. 클라인은 그 소녀가 영매임을 깨닫고 자신의 기억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 그러다 영매가 나타나 클라인을 붙잡고 안티고누스 가문의 노트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했어. 그리고 나서 그녀가 웰치와 야가 죽은 날 뭘 했느냐고 물었고 클라인은 총을 꺼내 자살했어.
깨어나 보니 영매가 던에게 클라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어. 잃어버린 기억들은 웰치와 랴의 영혼처럼 사라져서 그녀는 추적할 수 없었어. 그녀는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조심하라고 던에게 경고했어. 이건 위험한 문제라고. 던은 노트가 아직 없다는 건 클라인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뜻이며 자신들은 경비원이 아니어서 그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던은 클라인에게 자신들과 함께 비범한 자가 되자고 제안했는데 클라인은 충격받았어. 다음 날 우리는 클라인이 도시에 바카드 하나를 들고 길을 걷는 모습을 봐. 그는 던이 말한 걸 떠올렸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면 하운드펍의 라이트라는 남자를 찾아가라고. 클라인은 던의 나이트호크 부대에 합류하는 게 좋은 은폐가 될 거라 생각했어. 그는 배 갔고 도착해보니 동물 내기와 남자들 싸움으로 혼란스러운 곳이었어. 그는 그들과 전혀 닮지 않았지. 그들에겐 그가 아기 같았어. 한 남자가 클라인과 싸우려 했지만 클라인은 피했어. 그리고 그는 화가 난 라이트에게 가서 누가 보냈냐고 물었어. 클라인이 던이 보냈다고 말하자 라이트는 따라오라고 했어. 라이트는 클라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블랙손 보안회사라는 이상한 곳으로 보냈어. 클라인은 거기서 자고 있던 접수원 노잔을 만났어. 그녀가 깨어나더니 그가 올 걸 알고 있었다며 따라오라고 했어. 거기서 형사도 봤어. 클라인과 로자는 계단을 내려가며 조용한 소녀 로얄을 만났고 계속 길을 갔지. 걸어가면서 로자는 클라인에게 이곳을 소개해줬어. 가는 길에 인간 실험을 하는 이상한 남자 프라이와 혼자 걷는 캔리를 봤어. 대장방에 도착하자 로자는 대장이 무서워 혼자 가라고 했어. 대장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클라인은 혼자 들어가 거대한 문에 닿았어. 들어가자 던이 있었어. 던은 그에게 도시 7부대 입대 서류를 건넸어. 클라인은 본부에 감탄했고 던은 이곳이 그들의 가면일 뿐이며 초자연적 문제를 다루는 부대라. 비슷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클라인의 합류를 환영했지. 클라인은 매우 기뻐했어. 하지만 던은 클라인에게 자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 그래서 던은 클라인에게 촛불을 들고 따라오라고 했어. 클라인은 이에 충격을 받았어. 그들은 많은 무덤이 있는 곳에 들어갔고 던은 이 무덤들이 자제력을 잃은 나이트호크들의 무덤이라며 그들을 기리는 거라고 말했다. 그때 클라인과 던은 순서와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던은 교회에 4가지 포션 경로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불면의 길, 두 번째는 시체 수집자의 길, 세 번째는 미스터리 프라이어의 길, 네 번째는 점술사의 길이었다. 클라인은 어느 길이든 선택할 수 있었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금술사 닐을 찾아가 좋은 결정을 도와달라고 해야 했다. 클라인은 대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클라인은 어느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며 많이 망설였다. 그리고 연금술사의 방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방은 비어 있었지만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연금술사가 나타났다. 클라인이 자신을 소개하자 닐은 이미 자신에 대해 알고 있으며 던이 모든 걸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로 선택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조언했다. 닐은 클라인에게 방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클라인은 바로 시작했다. 닐은 클라인에게 자신의 인생, 공부,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클라인은 겸손하게 들었다. 닐은 쉬운 것부터 배우고 완벽하게 익힌 뒤 어려운 것과 암호 해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닐은 로젤 황제의 일기장을 꺼냈고 대부분 일기장이 사라져 충격받은 클라인이었다. 닐은 150년 동안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으며 전설에 따르면 해독하는 자는 초자연적 힘을 얻는다고 했다. 닐은 일부를 해독했다고 클라인에게 보여줬고 클라인은 그 일기가 중국어로 쓰여져 있어 충격받았다. 그 언어가 전생에 자신의 모국어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일기를 쉽게 읽을 수 있었고 황제의 삶과 비밀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반응했다. 결국 그는 이 정보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닐은 왜 클라인이 깊은 생각에 빠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클라인이 일기 일부를 해독할 수 있다고 하자 닐은 청춘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클라인은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닐에게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클라인은 황제 일기에서 알게 된 조상들처럼 점술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닐은 이 선택에 충격받아 만약 포션을 마시고 이 길을 간다면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다.
클라인은 자신이 결정한 것에 확신이 있다고 했다. 닐은 그럼 바로 의식을 시작하자고 했다. 도구를 꺼내 포션을 만들기 시작했다. 재료들이 진짜 이상했다. 완성되자 이상한 폭발음을 내며 닐은 모양과 냄새에 놀라 이걸 마셔도 되는지 의심했다. 닐은 클라인을 놀리기 시작했고 클라인은 약간 당황했다. 하지만 닐은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마시라고 조언했다. 그 순간 클라인은 포션을 바라보며 결심하고 빠르게 마셨다. 효과가 그의 혈관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고 클라인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닐은 포션의 힘이 발현되기 시작했다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상상하라고 말했다. 클라인은 성공했다. 닐은 이번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해보라고 했다. 클라인이 시도하자 폭발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닐은 클라인에게 버티고 자제하라며 클라인은 전생의 로켓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원인이었다. 닐은 최대한 도와주려 애썼고 클라인은 결국 로켓을 상상해 그 위에 서서 날고 있었다. 이후 클라인은 생각에 잠겼고 마지막으로 우주복을 상상했는데 그로 인해 닐과 클라인 주변이 무너졌다. 닐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고 결국 클라인은 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눈동자 색이 변했고 진짜로 점술사가 되었다. 닐은 성공을 축하하며 클라인을 촉망받는 청년이라고 말했다. 클라인은 닐의 영혼을 볼 수 있었고 닐은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건강 상태 같은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클라인은 닐 바로 위에 두 개의 거대한 눈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닐은 걱정하지 말라며 그건 의식의 상징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클라인은 배경에 희미해지는 사람이 보였어. 그 일 이후로 클라인은 지쳐버렸고 닐은 그의 영혼을 소모시키고 환영을 보게 할 수 있으니 능력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조언했지. 닐은 레너드가 처음 능력을 쓸 때 너무 많이 써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면서 클라인도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했어. 닐은 클라인에게 능력을 켜고 끄는 법도 알려줬는데 이마 사이를 두 번 톡톡 두드리라고 했지. 클라인이 그렇게 하자 능력이 제대로 꺼졌어. 그의 능력이 멈추고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닐은 클라인에게 능력을 다양하게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했지. 그런데 떠나기 전에 기본 장비인 권총과 악마를 죽일 특별 탄환을 받아야 했어. 닐은 보상을 받으려면 던에게 문의하라고 했지. 클라인은 기뻐하며 던에게 갔어. 던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면서 힘과 명성에는 위험도 따른다며 잘 관리하고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그의 월급은 주당 3파운드이며 한 달치 월급 12파운드를 미리 줬어. 클라인은 이에 만족하며 드디어 가난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지. 그 후 클라인은 지팡이와 새 옷을 사고 도시를 배회하기 시작했어. 걷던 중 갑자기 마차가 멈추고 안에 있던 사람이 타라고 명령했어. 마차 안 사람은 레너드였어. 그는 클라인에게 유명 상인의 아들 엘리엇이라는 소년의 사진을 주었는데 그 소년이 그날 아침 납치당했대. 사건을 조사해야 했지만 클라인은 왜 자신들이 담당하는 배운더가 아닌데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지. 레너드는 지금 보안회사로 위장 중이며 아버지가 단골 고객이라고 설명했어. 레너드는 점쟁이에게는 쉽다며 아이의 옷을 주고 추적하게 했지. 클라인은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레너드는 클라인이 점쟁이 지팡이를 샀다는 사실에 감탄했어. 클라인의 능력이 발동하자 달이 붉어지고 그의 능력이 점쟁이 지팡이로 퍼졌어. 클라인은 아이가 한 모든 걸 볼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에 봤던 눈들이 보이면서 아이가 걸은 모든 경로를 따라다녔어. 그는 마차를 아이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고 오른쪽 왼쪽으로 돌다가 포레스트턴 거리의 이상한 집에 도착했어. 집에 들어가 보니 버려진 듯 보였어.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고 지팡이가 아이의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어. 클라인은 자신의 능력을 써서 아이와 함께 있는 두 명의 납치범을 발견했지. 레너드는 잘했다며 이제 끝낼 거라고 칭찬했어. 하지만 클라인은 다시 피곤함을 느끼며 능력을 너무 많이 쓴 건 아닌지 걱정했지. 레너드는 방으로 가서 힘으로 문을 부쉈어. 납치범들은 레너드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총알을 피하고 순식간에 첫 번째 납치범을 제압했고 두 번째 납치범도 때려 눕혔어. 그 사이 이상한 깃털이 나타났고 클라인과 레너드는 어둠의 힘을 느꼈어. 클라인은 뒤로 물러섰고 두 납치범이 이상한 괴물로 변신했어. 레너드는
레너드는 흥분했고 전투가 시작됐지. 레너드는 공격하지 않았고 괴물은 그를 건드릴 수 없었어. 괴물이 도망가려 마할 때 클라인은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추적하기 시작했어. 매복을 피하려고 괴물이 클라인 옆에 나타났고 클라인은 떨면서 총을 쐈지. 괴물은 하늘로 날아갔다가 레너드의 힘에 의해 갑자기 떨어졌어. 레너드는 자신의 세계에서 나타나 괴물을 붙잡고 완전히 제거했지. 모두 아이 구출에 기뻐했지만 클라인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며 다시 눈을 봤어. 레너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클라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레너드가 떠난 후 클라인은 진짜 자신이 이곳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혼잣말했지. 그 후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려다주고 레너드는 납치범들이 어떻게 통제불능 괴물로 만드는 베욘더 물약을 입수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 레너드는 클라인에게 농담을 하며 초보자가 그런 괴물을 만나는 건 드문 행운이라고 했어. 그때 레너드가 말했어. 어쨌든 너랑 일하게 돼서 기뻐 하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클라인이 깜짝 놀랐지만 악수해줬어. 레너드는 클라인에게 뭔가가 자신을 끌었다고 했고 클라인도 나도 그래 라고 답했어. 클라인이 떠난 후 레너드가 그림자 속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클라인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취직했다는 소식을 여동생에게 전하려고 완전 신나 있어. 집에 도착해 문을 열렸는데 집이 완전히 변해 있어서 충격받아. 근처에 침입자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망치려고 해. 그러다 문 하나를 발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 안에서는 클라인의 노트가 펄럭거리면서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다가 멈추는데 모두 죽을 거야. 나도 포함해서 라는 문구가 보여. 갑자기 바보풀 카드가 나타나면서 장소가 완전히 변해버려 클라인은 겁에 질려 깨어나면서 납치 현장 맞은편 집이 인티스 가문의 기록과 관련된 증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이후 누군가가 도시를 헤매다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저절로 열리는데 그 집이 클라인 집이었어. 이 사람은 클라인의 형제인 벤슨으로 보이고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려. 다 같이 식탁에 앉고 이번에는 클라인이 음식을 준비해 클라인의 동생과 형은 음식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에 놀라워해. 동생은 이게 진짜 클라인이 처음 만든 요리냐고 묻기까지 해. 동생의 음식을 맛보자 완전 감탄해. 그러다 벤슨이 클라인에게 선물로 비싼 정장을 주는데 클라인은 이 선물이 엄청 비싸다고 말해. 동생은 벤슨이 꽤 오랫동안 돈을 모았다고 알려줘. 클라인이 정장을 입자 딱 맞아서 모두가 감탄해. 클라인은 기뻐하며 동생과 형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잠시 부모님 생각도 해. 형은 가족이니까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말해. 모두가 행복해해. 그 후 클라인을 지켜보던 사람이 단에게 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는 안티고누스 가문의 일기 위치를 알아내. 그가 목에 걸린 봉인을 보고 시크릿 오더 소속임을 알아차리는데 그 조직은 안티고누스 가문의 일기를 유출하는 책임자야. 그 순간 레너드가 말하길 이 사람이 클라인을 감시하는 건 당연했고 조직이 뭘 원하면 쉽게 놓지 않는다고 해. 그래서 단은 시크릿 오더가 일기장을 찾기 전에 자신들이 빨리 찾아야 한다고 결심해. 그때 단의 조수가 와서 클라인이 일기장과 관련된 단서를 찾았다고 알려줘. 클라인이 한 고인 여성의 장소에 갔는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캡틴 단이 도와줘. 레너드는 일기장을 되찾으러 왔다는 메시지를 발견하지만 주변 수색 중 일기장은 찾지 못해. 또한 고인의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때문에 레너드는 그 사람 사진을 꺼내 클라인에게 주고 클라인은 지팡이와 능력을 써서 그 사람 위치를 찾으려 해. 클라인이 힘을 쓰기 시작하자 지팡이가 이상하게 움직이며 자신을 치료하지만 단이 개입해 막으면서 그 사람 파이퍼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말해. 그래서 단은 파이퍼를 찾기 위해 템플 기사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해. 그쪽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그 후 그들은 이상한 곳으로 이동하고 단이 토파즈 진동추를 주는데 이 도구는 영혼과의 소통을 증폭시켜 오늘 클라인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템플 기사단은 위험한 2등급 도구 사용을 허락해줬고 지금 그 도구를 팅겐시로 옮기고 있어. 이 도구는 고대 유물로 희귀하며 초월자들이 사용해. 어떤 도구는 신비한 힘을 지녔고 어떤 건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장소의 특정 장벽 뒤에 보관되어 있어.
참고로 2등급은 위험한 도구라는 뜻이야. 그 시점에 도구를 들고 팀원들이 도착하고 다니 클라인을 나이트호크 팀에 소개해.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소개해줘. 첫 번째는 7서열 악몽이라 불리는 해리슨, 다음은 8서열 무덤 파먹는 자 보르지아, 마지막으로 7서열 영매사 달리가 클라인을 환영해. 하지만 해리스는 이번 임무에 클라인이 따라오는 걸 반대했어. 위험한 데다 클라인 공격력은 제로였거든. 댄이 그때 가장 신경 쓴 건 고대 유물 때문이었어. 그걸 임무에 쓴다길래 큰 위험이 따른다며 반대했지. 그런데 해리스는 우리가 찾는 파이퍼가 안티고누스 가문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 가문에서 만든 도구로만 찾을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해리스는 모두가 자기처럼 하라고 지시했어. 아무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도구를 활성화하려고. 클라인은 도구가 작동하는 걸 보며 뜨거운 느낌을 받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어. 해리슨이 유물을 꺼내자 상자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클라인은 깜짝 놀랐지. 상자를 열자 광대 모양의 작은 미라가 나타났어. 클라인은 귀여운 인형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급변했고 인형은 본 모습을 드러내 클라인을 조종해 목을 조를 뻔했어. 레너드 덕분에 목숨을 건진 거야. 클라인은 무서워서 인형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때 댄이 말했지. 인형이 클라인을 쫓는 것 같다며 안티고누스 가문의 일기와 관련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이 인형은 이 가문과 관련된 모든 걸 반응하거든. 우리는 이 인형이 주변에 있는 두세 명을 조종할 수 있지만 강한 한 대의 손바닥으로 인형을 때리면 제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레너드가 바로 그렇게 했지. 클라인은 계속 도망치고 있었고 인형도 따라왔는데 갑자기 인형이 화를 내며 난폭해졌어. 파이퍼의 코트를 본 순간부터 말이야. 이걸로 해리스는 파이퍼가 안티고누스 가문 출신임을 확신하고 즉시 추적하라고 명령했어. 나이트호크 팀은 고대 유물 관련 독특한 움직임을 하며 도시를 헤맸고 클라인은 쪽팔려 했지만 레너드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구해줬어. 팀은 차량에 탑승해 수색했고 우리는 검은 마법을 쓰는 이상한 인물이 파이퍼와 일기를 이용해 주문을 거는 장면으로 넘어갔어. 파이퍼가 희생양이었지. 그리고 광대 얼굴을 닮은 이상한 인물이 늦게 도착했다며 일기는 흡수했지만 나이트호크 차량 소리를 듣고 역전을 노린다고 말했어. 나이트호크 팀이 파이퍼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클라인은 인형 능력을 의심했지만 댄이 생각을 끊고 자기 할 일을 하라고 했어. 클라인은 진자추를 사용해 창고에 위험한 게 있다고 했고 문이 열리면서 붉은 바람이 퍼져서 말들을 겁먹게 했어. 파이퍼가 광란의 괴물로 변신한 것 같았어. 나이트호크 멤버들은 유물을 본 파이퍼가 미쳐버린 걸 제압할 준비를 했지. 댄은 클라인에게 자신을 잘 챙기고 나머지가 파이퍼를 공격할 때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했어. 모두가 힘을 합쳐 파이퍼를 포위하며 쓰러뜨리려 했어. 하지만 불행히도 폭발이 일어나 모든 게 바뀌었고 파이퍼는 다시 제정신을 차렸어. 댄은 그때 우리가 보통 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체와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어. 나이트호크 멤버들은 계속 공격했고 돌리는 이 괴물의 약점을 찾으려 했어. 댄은 괴물의 힘에 놀라 모든 공격이 일기와 융합한 파이퍼 때문에 제한됐다고 했어. 하지만 돌리는 약점을 찾았다고 말하며 모두가 3초만 괴물을 제압하라고 지시했어. 나머지 팀은 그렇게 했고 댄과 다른 멤버들은 미친 듯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괴물을 묶는 데 성공했어. 하지만 순식간에 클라인이 이상함을 느끼며 상황이 뒤집혔지. 일기가 파이퍼 몸속에서 붉게 빛나기 시작했고 갑자기 엄청난 공격이 터져 댄과 레너드가 크게 다쳤어. 해리슨이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공격 대상은 고대 유물이었어. 그때 해리슨은 다시 공격해 괴물을 검으로 찔렀지.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고 괴물이 방역해 해리슨을 날려버렸어. 댄은 심각한 부상에도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 그때 클라인이 드디어 개입해 도구를 사용해 괴물을 잠재웠고 성공했어. 돌리는 그 틈을 타 마지막 공격을 퍼부어 괴물을 완전히 쓰러뜨렸어. 이후 댄은 돌리를 걱정하며 치료를 시작했어. 한편 클라인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근원지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기를 발견했어.
그때 광대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 클라인을 공격하려 했지만 댄이 공격해서 그가 그림자 분신술을 쓰고 있다는 걸 밝혀냈지. 그 사람은 도망치기 시작했어. 나이트호크 멤버들의 목표는 일기와 고대 유물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 사람을 잡으려 했어. 클라인은 그가 전에 서커스에서 봤던 사람임을 기억했지. 해리슨과 이 광대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지만 해리슨은 그를 맞히지 못했어. 레너드조차 개입했는데 이 광대는 얼굴에서 폭발 공격을 했어. 나이트호크 누구도 그를 맞히지 못했어. 클라인은 이걸 보고 감탄하며 움직임을 분석했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시도해봤어. 그는 광대를 맞히는 데 성공했고 광대는 힘을 폭발시키며 클라인을 공격하려 했지. 나이트호크 전원이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공격자는 복사본이었고 진짜는 멀리서 신비한 아이템을 노리고 있었어. 그는 계획에 성공해 아이템을 쳤고 가방이 열리면서 다시 인형이 나와 분위기를 지배했어. 이번에는 인형이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지배해야 했어. 클라인은 자신을 구하려고 애썼고 자기 세계의 안개와 황금 주문을 쓰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인형의 힘이 일기 때문에 강해졌다고 생각했어. 광대 얼굴을 한 사람의 처음부터 목표는 이 인형을 풀어 모두를 지배하는 거였어. 그는 이 세계에 너무 오래 있으면 친구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진짜 펜듈럼을 사용해 주문을 걸고 무사히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 돌아왔을 때 광대가 말을 걸며 거래를 하자고 했어. 클라인이 안티고노스 가문의 일기를 넘기면 자신과 친구들을 풀어주겠다고 했지. 그는 날 믿으면 시퀀스 8로 진급하는 법을 선물로 줄게 라고 말했어. 클라인은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고민하며 망설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이 광대는 클라인을 속이려 했고 친구들은 모두 잠들었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비밀이라 했어. 하지만 레너드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 클라인이 빨리 반응하기를 바랐어. 그때 광대가 클라인을 충격에 빠뜨린 말을 했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어. 그는 이상한 무기를 꺼내 클라인을 겨냥했지만 클라인이 무기를 잡아 광대를 놀라게 했어. 클라인은 그 기회를 이용해 공격을 시작했지. 그리고 인형의 영향력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됐고 인형이 이 광대를 조종해 클라인이 기회를 잡아 목과 머리에 두 방을 쏴 죽였어. 결국 이 광대가 비밀 조직의 추종자임이 밝혀졌어. 갑자기 광대가 다시 일어나 혼시스 혼시라는 이름을 부르고 죽었어. 그 후 전투가 끝났고 그들은 신비한 아이템의 통제권을 되찾았어. 모두 서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지. 그때 레너드가 클라인에게 와서 자신을 구하려 했지만 클라인이 모두를 구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귓속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클라인은 그를 자아도취자라고 불렀어. 그 후 그들은 신비한 무기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어. 댄은 클라인에게 일기 속 내용을 궁금해하는 걸 알지만 성당 기사단이 먼저 일기를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서 클라인이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줄 거라고 했지. 댄은 클라인의 활약을 칭찬하며 모두를 구하고 비밀 조직의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말했어. 그는 클라인의 뛰어남을 성당 기사단에 알릴 것이며 곧 정식 직원이 될 거라고 했어. 클라인은 이 모든 걸 한사는 사람이 일기가 위험한 힘을 낼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왜 팅겐 근처에서 이런 일을 벌였었는지 궁금해했어. 댄은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대답했지. 그러고 나서 클라인은 광대의 시신을 보고 누군가를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댄 대장은 그를 위로하며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죽인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어. 여기서 클라인은 광대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는데 시퀀스 8에 해당하는 점쟁이는 바로 광대라는 거였어. 그 후 나이트호크 멤버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다. 여기서 해리스는 클라인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며 말했다. 너는 시퀀스 9에서 시퀀스 7을 이긴 첫 번째 사람이야. 내 경기력은 정말 대단했어. 클라인은 다 운이라고 변명했지만 레너드는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클라인은 짜증내며 그냥 운일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해리스
해리스는 클라인이 자신이 만난 중 가장 뛰어난 예언자라며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했고, 클라인은 민망해했다. 클라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자 댄이 그에게 쉬라고 권했다. 클라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대성당에 가서 스승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학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클라인이 역사 선생님 이거스와 호르네이크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클라인은 안티고누스 가문의 노트와 호르나수스 산맥에 대한 모든 일을 선생님께 털어놓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다고 말해 클라인을 기대하게 했지만 곧 단어뿌리의 유사성일 뿐이라고 실망시켰다. 클라인은 이 일에 대해 정보가 생기면 연락달라고 부탁했고 선생님은 동의했다. 그리고 클라인은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때 선생님은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클라인은 오히려 오랜 시간 가르쳐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금단의 영역이 있어 클라인이 간섭하면 불운이 따를 테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클라인은 그 말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클라인이 떠난 후 선생님은 그 말을 곱씹었고 귀 뒤에 문신이 나타났지만 뚜렷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림자에서 이상한 힘이 뿜어져 나왔는데 그가 비욘더스 출신인 것 같았고 클라인은 이를 몰랐다.